어떤 금액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다음은 저희가 수임 제안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한테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얼마 주고 싶으세요? 먼저 제안해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띵? 반띵이요?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과를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다. 이창섭 저창섭의 이창섭입니다. 오늘은 교대를 가는군요. 네. 무슨 과예요? 오늘 무슨 과예요? 오늘은 이창섭 저창섭의 렌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렌탈 창섭? 네. 우리가 하는 이 이창섭 저창섭의 모든 컨텐츠 중에 렌탈이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수트를 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교대요. 선생님? 법원. 법원이요? 이곳은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곳이고요. 법무사무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인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인턴. 예? 변호사 인턴이요? 야 잠깐만, 변호사 인턴은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변호사를? 법 공부했잖아요. 법학과 나왔잖아. 아니 물론 내가 법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그게 실제로 내가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막 판사님 증인은 뭐시기 했습니다 막 이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갑시다. 어디로 가죠? 창고. 여긴 다이닝인데? 여기는 근데 진짜 법무사, 법률, 뭐 법무법인 엄청 많네? 현식이다. 우리 현식이 잘 있지, 현식아? 여긴 것 같은데 요 건물 뭔가 괜히 변호사 모여있는 사무소니까 취조당하러 가는 느낌이야. 근데 법률사무소 이런 데를 이제 변호사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 나도 하나 의뢰하고 싶다. 오늘 살분 있어요? 참고 사기당했었잖아요. 못 잡았어요? 네.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더라고. 의뢰하러 가시죠. 나 오늘 의뢰자예요. 렌탈 창섭이 아니라. 응? 눌러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하러 변호사? 굉장히 신수가 훤하십니다. 신우세요? 아니, 들어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렌탈 의뢰를 하셨다고 저한테. 네, 그래도 처음 뵀으니까 네. 변호사는 핵심이 명함입니다. 그래서 명함 먼저 제가 드리고 네, 가져왔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환옥 대표 변호사님. 그러면 이 대표신가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 보시면은 네. 저희 킴앤리앤쿠 돼 있는데 제가 저기서 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는 제가 담당. 오늘 제가. 투자를 하시면은 제가 일단 제가 렌탈을 하기 전에 의뢰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요? 제가 먼저 의뢰할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돈을 빌려주셨어요 혹시? 사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초기에 매달 이렇게 돈을 넣었습니다. 그 법인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대리 운영을 하던 대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표가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썼습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돈을 안 낸 것들 때문에 제가 또 몇 억을 더 써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쓴 돈이 한 1억 1,000만 원 되길래 갚아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해서 지장도 다 찍고 차용증 다 써가지고 첫 달에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아직도 안 보냅니다. 아하. 지금 오늘 인턴으로 오셨잖아요. 네네네. 이제부터 마인드를 완전 법조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우리 돈 당했으니까 그냥 사기야. 이거는 완전 초보. 저희 나눠야 됩니다. 이게 사기냐 횡령이냐 조항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까 학원 운영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그 자금을 보관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거를 마음대로 쓴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용도가 잘못된 이상 바로 횡령입니다. 횡령. 이미 횡령을 했으면 돈을 갚아도 어차피 횡령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횡령해서 썼는데 그 돈을 다시 넣어놨다 해도 횡령은 횡령한 거다. 그렇죠. 칼을 찔렀다가 빼도 그러네요. 그렇죠. 칼을 찔렀다 빼고 꼬매놔도 칼로 찌른 거네.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아직도 죄가 있군요. 그렇죠. 지금 잡으러 가셔야 되고.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사건을 변호사들은 맨날 똑같은 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선한 시각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희가 창섭님의 영상이나 활약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선하고 네. 그 색다른 시각에서 사안을 보시는 게 남달라요. 네. 잠깐만, 이게 렌탈 찬소 사이즈가 너무 큰데, 지금은? 이 정도로 큰 사이즈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네. 혹시 의뢰인. 네, 저희 대표님이세요. 리? 리를 담당하시는 예.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잘해보겠습니다. 시키는 건 다 해야지 뭐. 이제 이분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가수 이창섭이 아니라 섭변이에요. 오케이. 섭변. 네. 섭변이라고 그러세요. 숙변 될 것 같아. 네. 오늘 하루가 숙변이길 바랍니다. 제 오늘 렌탈 창섭이. 약간 섭변. 일단은 저희가 장소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로비는 고객 대기하시는 분. 네. 그러면 사무실 공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방마다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실. 이제 방인데 예. 이게 정리를 이게 진짜네? 진짜예요. 이렇게 서류들이 막. 가려놓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열심히 치운다고 치워도 방이 협소하기 때문에 서류는 계속 늘어나고 그죠?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변호사 구환옥. 이거는 이런 명펜 다 줍니다. 변호사협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고를 수 있어요. 유리패 이런 옛날 스타일 검정색 패. 저는 좀 클래식한 거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래도 이게 결국 이제 공식적인 변호사 할 때 딱 생겨나는 처음 받으면 엄청 귀한 느낌이 드는데 시간 지나면 그냥 뭐 그냥 올려놓고 휴대폰 거치대처럼 거를 그렇죠. 변화해. 치우긴 좀 민망해서 세워놓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변호사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저는 조금 경력이 특이한데 경찰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경찰대 국립경찰대학을 네네네. 졸업을 해서 경찰대 우리 갔었어요. 저 갔었습니다. 사실 저도 봤습니다. 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쫄리지 자꾸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경찰차만 봐도 쫄리고 괜히 쫄립니다. 저희 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자, 지금 가야 될 게 어떤 사건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의뢰하시는 분은 이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부동산 관련. 네. 어떤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하는 걸 거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여긴가요? 오늘 그 고객분이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네.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기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은 카모마일을 드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왜냐면 심적으로 좀 심신의 안정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정말 신선합니다. 다음도 꼭 차용해보고 오늘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제 의뢰인이신가요? 진짜 실제 의뢰인이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우리 섭변님이 특별히 같이 오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럼 오늘 어떤 일로 저희 법률사무소 한해 찾아주셨을까요? 이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요청을 드린 건데, 이제 24년 2월 1일에 제가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해서 2년 동안 이제 전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26년 2월 초에 만기가 돌아와가지고 계약을 갱신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인분께서 그거를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안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건 어렵겠다. 본인들의 가족이 들어와서 사실 예정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매물 올라오는 걸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이사하고 한 달쯤 뒤에 매물이 올라온 거예요. 전에 살던 집이. 임대차 매물이요? 네, 임대차 매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보증금도 2억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조금 억울한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섭변님. 딱 봐도 사기입니다. 일단 사기로 가는 건가요? 사기입니다. 100% 사기. 일단 우리에게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2년을 살고 2년을 또 연장해서 살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들, 딸, 여기만
그 임대차 보호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놀랍게도 정답입니다. 이걸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그 가족들 이제 아들이나 뭐 딸이 들어와 살 거예요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와 살았으면은 정말로 그냥 그게 무효가 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 뒤에 바로 매물이 올라왔는데 심지어 2억이나 보증금이 증가된 채로 올라왔죠. 임대차 보호법 때는 최대 5%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놀랍게도 정답입니다. 5%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2억이나 올라갔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세를 내놨던 그 금액이 이제 이 집주인 마음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면 주변 상권들이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조금 더 받아야겠는데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분명히 내쫓을 수는 없겠고 내 아들이나 딸이 들어가 살 거여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이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법대생이어가지고. 그럼 저희가 사안에 대한 이해는 해봤으니까 네. 저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 어떻게 조질까? 그 색다른 시각에서 사안을 보시는 게 남달라요. 조지는 거의 첫 번째는 네. 증거입니다. 아 증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한번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여기 보시면 보증금이 7억 원으로 돼 있나요? 보증금 7억 원 됐습니다. 지금 계약금 2억 원. 계약금을 왜 2억 원이나 내시죠? 계약금 10%인데? 계약금 10% 내야 되는데 왜 2억 원이나 나오셨죠? 그때 뭐 부동산 그 경기 이런 것 때문에 네. 조금 계약금을 크게 원하셔가지고. 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네. 벌써 냄새가 그냥 꾸리꾸리합니다. 네. 뒤에 자료가 더 있습니다. 네, 어떤 사유로 갱신 안 된다고 말씀 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아들 내외가 이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보증금 내드리는 게 힘들어서 고민이에요. 그래도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하는 거라서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봐봐요. 말이 바뀌잖아요. 여기서. 네. 지금 봐봐요. 지금 전세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보증금 얘기를 꺼낸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보증금에 찔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보증금 내드리는 게 힘들어서 고민이에요가 왜 튀어나오죠? 그럼 아들이 들어오는 거는 아들은 돈 안 내고 들어온다? 그것도 범죄예요. 범죄죠? 예리한. 예리한 지적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해준 형태 될 수도. 그럼 증여세 내야 돼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쟁점인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소송 전에는 저희가 그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산 월차이면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차익을 계산하면 되니까요. 아까 상대방 2억으로 냈으니까 2억 원 정도. 네. 현재 4월 현재 기준금리 2.50%를 반영한 보증금 2억 원의 법정 환산 월차임 상환액은 약 75만 원입니다. 75만 원 곱하기 24개월 넣으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가 1,800만 원 정도로 일단은 가정을 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1,800만 원. 여기서 아까 환산 월차임을 계산했을 때 1,800만 원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 내가 사기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더 받은 이 정신적 피해 보상, 이사 비용, 그리고 또 추가로 든 어떤 다른 데로 이사하기 위해 든 중개비, 그리고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비 더해서 20억 정도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1,800만 원짜리 20억을 청구하게 되면요. 저희가 1,800만 원을 다 이기고 99%를 패소한 걸로 나옵니다. 비율로 따지거든요. 아, 그래서 적정 금액을 잘하는 것도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어떤 금액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다음은 저희가 수임 제한을 드려야 됩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한테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얼마 주고 싶으세요? 먼저 제안해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업무를 할 때에는 업무를 착수한 착수금도 있지만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발생하는 성공보수도 존재하죠. 성공보수 약정은 하기 나름이에요. 퍼센티지를 정합니다. 이긴 금액의 몇 프로.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저희 변호사들의 대부분의 수익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성공 보수에서. 그렇죠.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반띵? 반띵이요? 저희 사무소의 의견은 아닙니다. 찰싹. 뭔가 이름은 이미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예. 아까 같이 뵀었던 대표님. 네, 대표님. 네. 그럼 리시니까
킴. 네, 제가 킴. 네, 리. 네. 근데 그 매출 순서는 아니고 나이 순이에요, 나이 순. 여기는 무엇이 맛있습니까? 세트 메뉴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4명이니까 4인 세트로. 뭐가 많네요, 여기? 아, 잠깐만, 타임. 된장술밥 900원인데? 엄청 싸네. 근데 사이드가 900원짜리 사이드를. 예? 저라면 900원짜리 술밥을 먹겠습니다. 아주 경쟁력 있는 원가도 안 나와. 고기 먹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거는 이제 제일 장유유서인 우리 여기. 아니 원래 인터넷 하면 안 되니까 김 대표님께서 우리 서 변호사님 변호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또 변호사 영화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슈츠라는 드라마도 좋아했었고 또 최근에 베티콜 사울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베르코사를 좋아하죠. 네, 그런 드라마도 봤었고 석변님이 말씀하신 드라마에 나온 변호사의 특징이 있어요. 싸움을 잘해야 돼. 변호사는 싸움을 잘해야 됩니까? 변호사는 싸움을 잘해야 되고 근데 대표님은 실제로 피지컬 싸움으로도 저는 괜찮죠. 네. 3대 얼마나 근데 좀 쳤지, 예전에. 언더아머 좀 입을 정도는 쳤지. 이게 셀프바가 있어요. 인턴이 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원래. 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저희가 4인 세트를 주는 와, 감사합니다. 고기 안에 쌈 야채를 넣어서 돌돌 말아서 소스에 찍어주는 방식이세요. 된장국밥 준비해드릴게요. 이게 90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기가 네, 지금 이 안에 밥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야, 이게 이거 그러게요. 금방 익네요. 엄청 빨리 익어요. 또 빨리빨리 먹을 수 있구나, 얘가. 아, 속도감이 좀 있네요. 예. 인체 넣고 또 말아서. 오.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고기들이 싸먹기 편리하게 다 얇게 돼 있는 게 되게 장점이네요. 굉장하군요. 목살에 얘를 이렇게 해서 참깨 소스에 찍어서 그래서 고기에 야채를 계속 싸먹으니까 느끼함이 없네요. 맛있네. 밖에 3mm라고 써있어가지고 난 진짜 엄청 얇은 고기일 줄 알았는데 찰져요. 고기가 아주 찰져요.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기억에 가장 남았던 사건 몇 가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생각보다 변호사로 생활하다 보면은 각종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가끔 저희가 강력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이제 강도죄, 상해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피해자를 대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그 사람을 잡아다 놓친 거예요. 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강력범이 도주한 거예요. 우와. 근데 그 사람을 구속되게 함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범행이 칼을 이용한 범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방검복을 6개월 동안 방검복이요? 방검복을 이제 알아봤죠. 다행히 그 6개월 뒤에 검거가 됐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는 솔직히 돈? 수익률이 경찰 때보다 몇 배나? 배수요? 예. 배수로는 셀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의 수임료라는 게 작게는 200만 원짜리 사건도 있고요. 많게는 한 건에 2, 3억씩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시가인가요? 시가죠. 뭐 뉴스에서 나온 사건들은 이제 회장님들 이혼 사건들 성공 보수는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이혼의 재산이 조단위니까 성공 보수가 변호사한테 주는 게 100억 단위인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사건을 할 일이 없고 다만 제가 아는 지인분이 똑같이 형사 변호사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변호하는데 단건으로 20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게 뭐 성공 보수? 아니요. 아니면 그냥 착수금으로 20억을 일시불로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좀 해주세요. 20억 이렇게?
직업 바꾸실래요? 진지하게 고민이 드네요. 제가 연예계 생활을 평생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이, 잘 먹습니다. 장유서인 큰형님이 또 한턱 쏘셔야 또. 네. 이거 실제 제 카드. 실제. 저희가 네. 할인을 책상 넣으라고 이제 게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손바닥으로 농구공을 넣어서 성공하시면 50% 할인해드리거든요. 50%요? 네. 무조건 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죠. 50%면은 그냥 손바닥. 손바닥으로 네. 농구공을 쳐서 내시고. 아, 잠깐만. 이거 들어가겠는데? 네, 이쪽입니다. 매출이 걸려 있어요. 걸려 있습니다. 좋았어요. 갑니다. 끝났나요? 네, 네. 네, 아이, 그래도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아주 오늘 또 고객 유치 하나 했고 이제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실제 수사를 시뮬레이션하는 저희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오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네.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전혀 모르세요. 그렇겠죠. 기억 안 나겠죠. 그렇죠. 신문 당하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가나요? 그런 그렇죠.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경찰 수사관이라면은 이 사건은 이런 걸 질문할 거다라고 미리 질문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말들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모의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우리 서변님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직접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면서 직접 답변을 해보실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전략 중에 하나긴 한데요. 실무적으로 해보면 쫓겨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고객한테 조력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고차 거래를 하다 보면요. 중고차를 매수한 사람하고 매도한 사람 있잖아요. 네. 가운데서 매수인인 척, 매도인인 척해서 양쪽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쩜 저리 비상한 머리로 나쁜 짓을 하지? 어떻게 나쁜 짓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대단히 요즘에도 지금 실제로 많이 발생한 일이고 네.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그 매물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기꾼이 내가 매도인한테 접근합니다. 매수인 척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그 차량 매물에 대한 정보를 끌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매도인인 척 하는 겁니다. 돈을 낸 사람한테. 와, 이거 되게 복잡하면서. 복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 차를 팔려고 하는 이 사람 A가 매수인 B가 접근해서 차를 사겠다, 차량 정보를 달라 해가지고 매수인 B가 차량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인 B가 그 받은 정보를 위조해서 자기가 마치 매도인인 것처럼, 이 A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C한테 이 차를 판다고 하는 거예요. 이 B가 차량 대금을 A한테 보내라 라고 합니다. A한테 보내라고 해서 돈이 보내지면은 매도인 A 입장에서는 B가 산 것처럼 되니까 차량이 B한테 보내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갑자기 B가 뭐가 잘못됐으니 다른 D의 계좌로 돈을 다시 반환을 잠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사기를 치면 이 사람은 당연히 D로 보내겠죠. 그러면 C는 차는 못 받고 돈만 다 보내준 거예요. 이 돈이 다 일로 가버렸으니까. 이 C는 이 B를 A로 알고 있는 거고.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이 C는 A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지. 이 여기서 주장할 때 너도 공무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당장에 우리 고객이 목전에 놓인 피소를 당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방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잘할 수 있죠. 저는 저 A면은 와,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청부살인 했을 겁니다. 이거 진짜로. 잡아 죽였을 거예요. 살인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야. 자, 그럼 이번 모의 시뮬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출석했는지 혹시 이해하고 계시는 대로 저희한테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저는 제 차를 팔려고 했습니다. B라는 사람한테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거래 대금의 절반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계좌로 들어왔다고 그 다른 계좌로 보내주고 다시 돈을 완납하겠다고 해서 탁송기사를 앞에 멈춰놓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이거 그냥 거래 그렇게 불발 났나 보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다시 이 차를 또 팔아야 되니까 내놨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C가 저를 고소를 설명이 장황하신데 어쨌든 본인 통장에 돈이 한번 들어오긴 했잖아요. 네, 차는 안 줬잖아요. 안 줬죠. 그래서 고소 당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이 됐고요. 자, 본인이 2025년도 2월 4일쯤에 이 차량 판매하려고 올린 거는 맞죠? 그죠? 맞습니다. 네. 본인의 게시물 써서 올린 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네. 이거 맞습니다. 본인 차 맞아요? 예, 네,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올린 이후에 예. 이 사건 고소를 한 매수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B 받은 적 있습니다. 진짜로 받은 적 있어요. 자, 여기 게시글 보면 네. 이 차가 24년 9월에 출고된 2023년식 차량이고 네. 휘발유 모델 맞죠? 이게 본인이 작성된 정보하고 일치해요? 이 전화번호 제 게 아닌데요? 전화번호가 본인 게 아니에요? 예. 예, 팔로우 계시죠?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와, 이 사람 진짜 이거 약간 너무 답답해요, 지금 저. 감정이입됐어. 이거 진짜 실제 당사자면 진짜 머리털 다 빠지겠는데 이거? 좀 이따 빠질 거예요. 해보세요. 자, 근데 이 사건 고소인, 그러니까 매수인은 네. 5432 네네. 이 번호를 사용한 사람하고 연락을 했다고 해요. 네네. 본인 번호 아니에요, 이거? 이건 제 번호가 아닙니다. 제 번호는 3333에 3333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저한테 차를 사겠다고 했어요. 이 차 본인 차 맞죠? 맞습니다. 이거 연식 다 맞죠? 맞습니다. 본인이 올린 게시글 맞아요? 이건 제가 올린 게시물이 맞는데 저는 제 번호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본인이 올린 게시물 맞는데 이 번호는 본인 번호가 아니다. 예. 뭐 그렇게 계속 거짓말 하시는데 끝까지 하시나 한번 보자. 요 뒤에 거 자료.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본인 신분증 맞죠? 예. 이거 본인 차 키랑 네. 차 시트 맞죠? 맞습니다. 이거 본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럼 이 사람이 제 걸 도용했으면 이 사람을 조사해야죠. 저를 조사하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도용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번호 사용하는 사람이 이창섭 씨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예? 아니 우리가 그냥 문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요 차에다 놓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거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줬는데? 5432한테요. 아이 참 계속 자, 똑같은 보세요. 얘기만 누구 하시네. 신분증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얘? 아니 제가 5432가 산다 그래서 보냈고 캐리어 실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아니 본인이 그 전화기 2대 써가지고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전화기 2대 써서 이렇게 보내고 본인이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대포폰 어디서 구했어요? 대포폰이 저는 대포폰 어디서 없어요. 구했어요? 전 제가 대포폰이 조사하면 다 없습니다. 나와요. 그거. 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할 거예요? 조사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대포폰은 저한테 없어요. 변호사님 이런 거.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영장 받아서 압수하고 해도 상관없으십니까? 아 그냥 얘기하세요. 예? 아 변호사님 뭐 이거를 갖다 이렇게 길게 끌어요. 아 진짜. 자,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돈은 거짓말을 안 하지. 보세요 이거. 자, 본인한테 5천만 원 써준 거 계좌 그 예금주 이름이 뭐예요? C입니다. 본인 돈 그거 나중에 누구한테 보냈어요? D한테 보냈습니다. C한테 받은 돈을 왜 D한테 보냈어요? 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C로 온 그 돈이 회사 돈으로 잘못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려놔야 된다. 그래서 열로 보내면 된다 해서 보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돼요 그게? 아니 근데 개인 간 차량 매매대 회사 돈이 왜 들어와요? C한테 받았으면 예. 문제가 있어서 돌려주면 C한테 돌려줘야죠. 은행 거래 안 해봤어요? 내가 C한테서 돈을 받았는데 C한테 돌려줘야지 왜 D한테 돌려줘요? C랑 D랑 무슨 관계인지 본인이 봤어요? 아니요? 돈 안 받았어요? 저는 받았죠. 그리고 받았죠. 받았잖아요. 돌려준 거는 본인 사정이고 일단 돈 받았잖아요. 본인 계좌로 돈 받은 거 맞죠? 제 계좌 돈 그게 받았어요. 본인이 쓰신 거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10분 뒤에 제가 당장 보내드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나으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묵비권 좋아해요. 우리 묵비권 좋아해요. 서로 뭐 다른 거지 뭐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나 예.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네. 나중에 뵐 때는 구치소에서 뵐 것 같아요. 와, 왜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한 건 너무 좋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네, 수사관이 의심하고 있는 공모관계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했고. 근데 사실 그 씨한테 받은 돈을 D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없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명확한 근거나 주장이 들어가서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C 명의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어떤 궁예주책이라도 설명해야 됩니다. 명의가 달랐지만. 아, 뭐라도 네, 뭐라도 붙여서. 네, 뭐라도 붙여서 명예 달랐지만 뭐 중고차 거래 일반적인 경우에 생각보다 차고 송금도 많은 경우가 있고 차고 송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의 의무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근거를 좀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억울함은 드러나 근거가 없어요. 억울함은 드러나나 저희가 그리고 내용도 내용인데 이 조사를 받으시는 분의 이 애티튜드도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실제로 가면 수사관이 이것보다 더 심하게 약을 올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강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경황된 반응을 보이는 건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저희가 톤이나 텐션을 많이 낮춰드리는 연습도 시켜드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희가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얻은 게 우리 고객께서 이렇게 감정적일 경우에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데이터를 쌓았군요. 자, 오늘 렌탈 창섭 별점 5개 중에 몇 점이었을까요? 총평을 하면 C와 B 어딘가의 사이 A, B, C 중에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데 8 정도 들어간 거. 철창 그 사이 언저리. 오늘은 다시 돌아온 이맛 저맛 이맛저맛 다시 한다? 비슷한 연배의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네 뭐야? 얘 뭐야? 진영이랑 맛집 대결 시간이야? 이거야. 제육과 떡볶이 콜라보부터 미친 두께 돼지고기까지 됐고 일단 입에 넣어. 졌어. 다음 주 위장주의 콘텐츠 망간부